정말 한심하네. 이 나이까지 살아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더니 내 얼굴에 던졌다. 이걸로 다시 닦아요. 젖은 걸레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뭘 봐요? 빨리 일이나 해요. 그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는 내 뺨을 때렸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62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은 호텔 여회장이 청소 부위를 하며 겪게 되는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정은아, 62세, 한국 제1그룹을 이끌어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나를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경영자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언제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오늘도 서울 본사 40층 회의실에서 원래 보고회가 열렸다. 각 사업부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실적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보고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회장님, 제주 서귀포 리조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청소 상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VIP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제주 서귀포 리조트는 우리 그룹의 대표 호텔 중 하나다. 그곳의 서비스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잠시만 와보세요. 네, 회장님. 내가 제주에 내려간다. 언제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아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야. 그리고 내 신분은 절대 밝히지 마라. 김 실장의 눈이 둥그레졌다. 하지만 15년간 나와 함께 일해온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청소부로 들어갈 거야. 가장 아래부터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3일 후 나는 제주공항에 내렸다. 평소 입던 맞춤형 양복 대신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이었다. 머리도 일부러 무성의하게 빗었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62세 아줌마였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인사팀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던 관리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정은아 씨 맞으시죠? 청소팀으로 배정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꽤 힘들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받아 입고 거울을 보니 이제 정말 완벽한 변장이었다. 회사 임원들 중에서도 나를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첫날부터 청소 업무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시간은 정말 힘들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아무도 나를 회장으로 보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왔다. 처음 오신 거죠? 저는 객실 관리팀 팀장 윤지연입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다.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정은아입니다. 무릎 괜찮으세요? 아까 보니까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 괜찮아요. 식사 같이 하실래요? 혼자 드시기 뭐 하시잖아요.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 직원은 나를 그냥 늙은 청소부로만 보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이런 직원이 있다면 우리 호텔 서비스가 나쁠 리가 없는데. 지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호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청소 업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VIP 룸을 청소하게 되었는데 그 방에서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젊은 여자가 다른 청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청소를 이따위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걸. 정말 직원 교육이 엉망이네.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봤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어머, 이분은 또 누구세요? 젊은 여자가 나를 발견하고 말했다. 저, 청소 직원입니다. 아, 청소하러 오신 거구나. 그럼 빨리 치워주세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내 아들 도연의 약혼녀, 박서연이었다. 박서연. 내 아들과 6개월 전에 약혼한 여자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얌전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집안도 나름 괜찮았다.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박서연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도 다시 닦아주세요. 거울에 얼룩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닦기 시작했다. 사실 거울은 깨끗했다. 얼룩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침실 침구도 다시 정리해 주세요. 베개가 삐뚤어져 있어요. 나는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여자의 진짜 모습인가?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서연아, 뭐해? 내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다. 오빠 왔어? 여기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시키고 있었어. 그래. 그런데 별로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오빠는 너무 대충 봐. 우리 결혼하면 이런 호텔들 자주 이용하게 될 텐데 처음부터 서비스 기준을 높여놔야지. 나는 침구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런데 서연아,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오빠, 그런 마음씨가 문제야.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 위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재벌가 며느리? 위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움켜쥐었다. 위험이라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오빠는 정말 순진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그들이 발코니로 나간 후 나는 계속 청소를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그녀가 도연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를 원해서였나? 그날 저녁 직원 숙소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서연을 잘못 봤던 것 같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윤지연 팀장이 다가왔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어제 VIP룸 청소하시는데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 괜찮아요. 혹시 어떤 고객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피드백 받을 때 참고하려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좀 까다로우시더라고요. 아, 혹시 박서연 씨요? 요즘 자주 오시는 분. 그분을 아세요? 네, 그분.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요.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요. 지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어떻게 까다로우신데요? 직원들을 좀 함부로 대하세요. 특히 청소 직원들한테는 정말 심해요. 지난주에도 한 직원이 그분 때문에 울면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분처럼 행동하시거든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VIP룸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방에는 또다시 박서연이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도연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 어제 그 아줌마네. 오늘도 왔구나. 서연이 나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그런데 어제 청소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실 어제 청소는 완벽했다. 내가 직접 했으니까 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트집을 잡았다. 여기 구석진 곳도 제대로 안 닦았고 화장실 타일도 대충 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걸 왜 매번 다시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는데도 고치지를 않네요. 정말 답답해. 나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잔소리는 계속되었다. 아줌마,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빼앗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이 호텔 직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본성을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도연이 들어왔다. 오빠, 어디 갔었어? 순간 서연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날카롭고 독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럽고 상냥해졌다. 미안, 잠시 매니저랑 얘기하느라. 청소하시는 분께 불편드린 건 아니지? 아니야, 오빠. 이분이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셨어.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정도로 이중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과연 이런 여자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도 될까? 아니,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당장 신분을 밝히고 이 결혼을 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직 서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계속 청소부로 일하면서 서연을 관찰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도연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도연이 있을 때는 천사 같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악마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VIP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부러워.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 맞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셈이지. 와, 대박. 그럼 이제 평생 걱정 없겠네? 그런 셈이지.
솔직히 도연 오빠는 너무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나는 걸레질을 하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곧 물러날 거잖아.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가문을 이끌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서연이 진짜 계산 빨라. 부러워 죽겠다. 애초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사랑?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이용하려고 계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때? 까다롭지 않아? 아직 많이 안 만나봤는데 그냥 전형적인 재벌 회장 같아. 차갑고 무서운. 하지만 내가 잘 맞춰줄 거야. 처음에만. 처음에만? 응,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함부로 못할 거야. 친구들이 웃었다. 서연이 진짜 똑똑하다. 우리도 그런 남자 좀 소개시켜줘. 좋아, 결혼하고 나면 도연 오빠 친구들 중에 괜찮은 애들 소개해줄게. 나는 청소 도구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계획적이고 교활한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평소대로 VIP룸을 청소하러 갔는데 서연이 혼자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서연은 평소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아, 또 이 아줌마네. 서연이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 청소한 거 봤는데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매일 같은 실수 반복하고 나는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타올.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낡은 걸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타월은 새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트집을 잡았다. 정말 이 호텔 수준이 의심스러워.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서연이 소리를 질렀다. 늙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걸레를 든 손을 멈췄다. 나이 들어서 어디 갈 곳 없다고 여기 와서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손자나 봐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직원들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만 떨어져. 우리 호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청소 좀 제대로 해요. 구석구석 다 더럽잖아요. 서연이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다. 여기 봐요, 여기. 이게 청소한 거예요? 서연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정말 한심하네. 이 나이까지 살아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더니 내 얼굴에 던졌다. 이걸로 다시 닦아요. 젖은 걸레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이거. 서연이 화장실에서 더러운 걸레를 가져와서 내 앞에 던졌다. 이것도 다시 빨아서 써요. 새 걸레 아깝잖아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뭘 봐요? 빨리 일이나 해요. 그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는 내 뺨을 때렸다. 말 안 들려요? 찰싹? 나는 그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62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늙은 것이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네. 일이나 해요. 서연이 다시 소리쳤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에요? 윤지연 팀장이 들어왔다.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이 청소 직원이 일을 너무 대충 해서 좀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이 나를 바라봤다. 내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뭔 일이 있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지연이 내게 다가왔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그럼 저희가 다시 청소해 드릴게요. 은하 씨, 일단 나가서 좀 쉬세요. 나는 지연과 함께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지연이 내 뺨을 살펴봤다. 은하 씨, 이거 맞으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때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안 되네요. 아무리 고객이라도 이렇게까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괜찮을 리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지연이 분노했다. 지연 씨,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은하 씨,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고해야죠.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나는 지연을 말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며 서 있었다. 뺨에 빨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신중하게 해야 했다. 이틀 후 호텔 로비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도연과 서연이 그룹 임원들과 함께하는 공식 만찬이었다. 서연을 우리 가문의 미래 며느리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나는 그날 로비 청소를 맡았다.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 스케줄을 조정했다. 만찬장 입구 근처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임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과 악수했다. 그 모습을 보니 며칠 전에 그 악독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연 이사님,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연도 행복해 보였다. 내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서연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호텔 사업 부분에서는. 서연이 말하다가 갑자기 나를 발견했다. 어머, 저 청소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늙은 청소부가 여기에 왜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임원 중 한 명이 서연에게 물었다. 아니, 호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청소부가 있는 게 말이 되나요? 빨리 이곳에서 나가세요 하며 서연이 날 밀쳤고 난 힘이 없어 그 자리에 넘어졌다. 그때 임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왔고 날 알아본 임원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아니십니까? 왜 여기에? 난 일어나며 드디어 말했다. 박서연 씨, 네. 방금까지 당신이 무시하고 모욕한 그 늙은 청소부. 이제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정은아. 이 호텔의 주인이자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부를 뻔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호텔 로비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 소리예요? 못 알아듣겠나요? 나는 이 그룹의 회장이고 도연의 어머니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회장님, 저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하나요? 걸레를 내 얼굴에 던지고 뺨까지 때린 그 손으로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신이 너무 멀쩡했어요.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짓을 했으니까.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는 야망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당신을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당신이 우리 직원들에게 준 기회가 있었나요? 서연이 오열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 결혼은 없습니다. 그날로 서연과 도연의 약혼은 파혼되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안도했다. 일주일 후 나는 윤지연 팀장을 본사로 불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제주 서귀포 리조트 총지배인. 앞으로 그 호텔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들 도연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몇 달 후 나는 다시 제주 서귀포 리조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고객으로. 지연이 총지배인이 된 후 호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호텔 발코니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다. 진짜 보석은 화려한 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여회장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얼굴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죠. 권력이 없고 지위가 낮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인생 미담은 다음에 더욱 감동적이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